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승부주. 네, 제 주제는 이렇습니다. 미국 증시 조정 속. 네, 미국 증시 지금 조정 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 시장은 조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차 전지주들이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에 2차 전지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쉬기 전에, 네, 일단은 그 2월 말일 날 2차 전지 섹터의 그 흐름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주들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까? 아니면 여기서 상승 흐름이 멈출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네, 하이라이트죠. 네, 먼저 우리가 종가 관심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는요, 월요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20분에 방송하고요.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에는 오후 12시 30분에서 2시부터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 방송을 이어서 박찬홍 홍TV 개인 유튜브에서 금요일 날 12시 30분에 방송합니다. 자, 일단은 당일 종가 관심주들을 드리면요. 당일날 매수, 종가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3에서 5% 이상 상승하면은 미션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종목들,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종가 관심주에서 만약에 당일날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이탈하면은 자동 손절, 미션 실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장중에 마이너스 1, 2%에서 왔다 갔다 한다. 또는 3% 이상 상승하지 않고 플러스 1에서 2% 이상 나오면은, 네, 이렇게 나오면은 미션 연장해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바이오 섹터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해드린 내용 아시죠? 네,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드리면 바이오는 고금리에 약하다. 네, 그래서 저금리로 전환이 되면은 바이오 종목들을 꼭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 시대잖아요. 고금리 때는요, 바이오 종목들이 당장 매출을 올리거나 뭔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오는데 고금리 때는 높은 차입금의 이자 부담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좀 힘든 분위기죠. 거기에다가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네, 적게는 뭐 1년에서 많게는 뭐 5년, 10년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에서는 바이오는 굉장히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움직임이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번에 제가 화요일 날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네, 그쪽을 좀 봐야 된다. 얘기를 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서 이수화, 한농화성, 네, 뭐 CIS, TSI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뭐 미코도 있었어요. 네, 미코도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미코가 그동안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고 얘기했던 대로 네, 자, 일단 먼저 그 2월 28일 종가관심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2월 28일 종가관심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수학에서 모아 데이터까지.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네, 종가관심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2월 28일 종가관심주. 어제는 3일절이라 쉬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수학 종가관심주 미션 성공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학은 플러스 13% 이상 올라갔죠. 자, 먼저 미션 성공 여부만 체크해 드릴게요. 미션 성공했네요. 그죠? 네, 자, 이수학 장중 플러스 13% 상승. 네, 수익 났어요, 여러분. 미션 성공했죠. 자, 이수학 수익률 여러분들 수익 어떻게 나셨어요? 이수학 수익 내신 분들 한번 수익률 한 번만 써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 이상 수익 나면은 미션 성공입니다. 그죠? 네네. 어때요? 성공했죠? 네. 이수학. 그래도 그때 좀 제가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좀 해드렸지 않나요? 네, 전고체 배터리. 네, 보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황화리튬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 네, JY 벤님 13%, 써니님 13%, 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려요.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여러분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 SDI에 전격 방문을 했죠. 자, 삼성의 주력이 요즘에 뭐 QD OLED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뭐 반도체 얘기가 나왔었고, 그죠? 네. 그리고 요즘에 삼성에서 바이오 얘기는 좀 잘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런 부분도 또 하나예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이제 정부에서도 아직 바이오 얘기가 특별히 나오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AI나 차세대 동력원인 2차 전지, 그죠? 네, 요런 부분에 좀 얘기가 좀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AI,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 상태의 배터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전해질이 원래 액체이다 보니까 폭발 위험도 굉장히 크고 화재 위험도 큰데, 앞으로 향후 4년 안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그 안까지 상용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이 되면은 전기차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해질로 사용하는 그 액체 전해질로 사용하는 2차 전지가 한 번 충전해서 약 400km를 달리는 거에 비하면,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한 이 전기차는 한 번 충전에 700km까지 달리고, 충전 시간은 기존 30분에서 1시간에서 5분에서 10분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동력원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자, 먼저 KTCS 같은 경우는 장중에 7% 올랐습니다. 자, 먼저 KTCS. 자, KTCS 같은 경우는 이제 KT의 AI 인공지능 믿음 관련주예요. 인공지능 믿음이라는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는데, AI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는데, 원래 KTCS 같은 경우는 114 전화번호 안내, 그 다음에 컨택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통신 사업, 그리고 이제 세일즈, 네, 모바일 관련 세일즈 컨설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KT의 자회사로서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단기 고점에서 오늘 파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자, 1파, 2파, 3파입니다. 1, 2, 3. 물론 이제 AI 섹터가 지금 3파 진행형이 많아요. 3파 진행형. 네, 3파 진행형이 많은데, 이게 좀 더 AI가 국책, 정부 정책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은 한 엘리어트 파동에서 5파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일단 3파 진행형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단기 고점이다 보니까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장중 7% 상승으로 이것도 미션 성공했습니다. 자, KTCS, 자, 미션 성공. 이것도 장중고가 플러스 7% 상승, 수익, 미션 성공. 네네, 한동화성 9%.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KTCS는 얼마 정도 수익이 나셨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5% 넘으면은 일단 무조건 반절 정도 수익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대박 종목이 미래 컴퍼니입니다. 네, 미래 컴퍼니 장중 고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미래 컴퍼니. 미래 컴퍼니는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
이제 삼성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디지털 헬스케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의료용 로봇 관련주로 이게 이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없었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무려 27% 상승을 했습니다. 자, 미래 컴퍼니는 얼마큼 수익 내셨나요, 여러분? 예, 미래 컴퍼니 수익 내신 분 없어요? 네, 물어보신 분들은 많았었는데. 미래 컴퍼니 장중 고가 플러스 27%. 오, 네, 이수화학.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요것도 미션 성공. 근데 미션 실패한 것도 있어요. 네, 다 수익 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일단은 모아 데이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일단 자, 2개 실패했는데 로보티즈 미션 실패했습니다. 예, 미션 실패 마이너스 3% 자동 이탈했고요. 자, 그 다음에 모아 데이터 미션 실패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3% 자동 이탈을 했어요. 자, 근데 로보티즈는 아직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요 중간 부분 오늘 저점 부분 있잖아요. 오늘 저점 부분인 36,800원 여기 라인이 지지가 되면은 내일 정도 한번 그 매수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마다 한번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보티즈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저점이 36,800원이에요. 자, 36,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 타이밍, 네,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모아 데이터, AI 빅데이터 관련주요. 네, 관련주고, 예,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딱 이 자리거든요. 네, 오늘 저가 4,820원. 얘도 4,820원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 포인트. 네, 왜 그러냐면, 자, 모아 데이터는 AI 빅데이터 관련주고,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및 배달 로봇. 네, 배달 로봇 이슈. 그 다음에 로드맵 2.0 수혜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로보티즈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가 약속을 한 거는 장중에 3% 이탈하면은 자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미션 실패인데, 근데 보통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주인공, 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중간 지점, 딱 중간 지점 있죠. 중간 지점이 딱 이렇게 지지가 되면은 만약에 이제 오늘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일 요 라인이 지지가 되면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니까 한번 유심히 보세요. 혹시 물리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셔도 되고, 조금 길게 보면은 로봇 관련된 얘기가 계속 앞으로도 나오고요. 현재 MWC도 아직 진행 중에 있죠. 네, MWC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좀 더 보시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지금 MWC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SK텔레콤, KT가 좀 AI 쪽에 적극적입니다. SK텔레콤, A닷, KT는 믿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I 이슈가 좀 더 진행이 되는데, 이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들,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요, 네, 직전 고점을 이탈을 하면은 정리하셔야 돼요. 이 직전 고점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정리를 하되, 직전 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주인공 이 캔들의 몸통 부분을 지지를 한다면 좀 더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과를 얘기하면은 이수화 미션 성공했고요. KTCS 미션 성공. 그 다음에 미래컴퍼니 대박으로 성공했는데, 미래도 수익 많이 내셨네요. 20%, 그 다음에 15%, 25%. 네, 이렇게 했고, 모아 어제 종가 마이너스 6% 맞아요. 네. 그리고 로보티즈 실패. 그 다음에 모아 데이터 실패.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 제가 해드리면 로보티즈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이 오늘 저가 부근이 36,800원 이탈하면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 다만 36,800원 지지하고 십자형이 나오면은 만약 이렇게 지지하고 내일 십자형이 나오면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네, 요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모아 데이터 AI 관련주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오늘 저가 부근인 4,820원. 네, 저가 부분이 4,82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조금 더 봐도 된다. 네, 그래서 4,820원 이탈하지 않으면 십자형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직은 MWC하고 AI하고 로봇주가 그리고 여러분 2차전지까지 이렇게 세 개가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근거를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 네. 축하드립니다. 이수화학, 미래, 그 다음에, 뭐 한농화성도 사신 분들 있고, KTCS 사신 분들 있고, 잘하셨어요.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자, 여러분. 자, 2월의 주도 섹터가 결국, 올해 주도 섹터다. 예. 그러면 2월의 주도 섹터가 뭐예요? 자, 2월의 주도 섹터 AI, 로봇, 또 뭐가 있어요? 2차 전지. 그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2차 전지 2월 달에 없었으면 굉장히 소외된 한 달 동안 소외됐었다. 하지만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은 막판 뒤집기로 2월 달 내내 소외되었다가 막판 뒤집기로 2월 말 정도에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괜찮았다. 그리고 2월 내내 AI 관련주들이 순환매에서 좋았다. 그래서 2월 주도 섹터인 AI, 로봇, 2차 전지 이 세 개 섹터가 올해 내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월 달의 주도 섹터는 2월 달의 주도 섹터가 결국에는 올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부터 월화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자, 2차 전지의 섹터 흐름의 변화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월요일과 화요일 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특히 화요일 날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2차 전지 섹터 내의 흐름이 그동안 양극재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이런 것들이 지금 순환매하면서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폐배터리, 성일하이텍이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비캠 네, 같이 보시라고 했고, 코스모화 네, 코스모화 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관계자가 그룹 코스모 그룹을 방문을 했다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 강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주 미래나노텍, 금양 네 얘기해드렸죠. 미래나노텍하고 금양 얘기했고, 우리는 이제 금양을 매매했다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종가관심주 얘기를 해드렸고, 회원방에서는 금양을 매매했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양극재 다음에 음극재 쪽에서는 CNT 도전제, 네, CNT 도전제 쪽으로 해가지고 나노신소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액 바닥권에 있던 전액이 불끈불끈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엔캠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동안 안 올랐던 섹터가 전고체 배터리였다. 항상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런 사이클이 한번 돌고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이수화하고 한농화성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뒤늦게 미코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죠. 오늘은 미코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이제 정거래일과 오늘까지의 상승을 놓고 봤을 때는 이수화학하고 한농화성이 대장이다.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까지 하나의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움직였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왜 뭐 오늘까지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왜 또 강세 흐름을 보이냐? 지금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원을 새로 캐는 것보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자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매매를 놓고 봤을 때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 폐배터리가 조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잖아요. 보통 작년 8월부터 해서 폐배터리는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죠? 떨어졌다가 굉장히 긴 시간 고통을 받았는데 성일하이텍은 오늘 흐름이 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자 보시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늘 직전 고점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더 거래량을 동반해서요. 네, 이런 종목들은 내일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폐배터리 쪽으로 불이 붙었다. 네, 또 순환매가 한번 더 이어졌네요.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얘기는 조금 더 계속 나올 건데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자, 지금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 패키지, 그 다음에 QD OLED 디스플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죠. 이렇게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고 그 부분을 좀 강조했고요. 삼성이 이번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올해 상반기에 완공을 앞두고 2027년에 앞으로 2027년에 기술 검증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2027년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 상태이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이수화학은 에코프로비엠하고 황화리튬을 개발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은 삼성하고 가깝습니다. LG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LG 쪽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하고 LG하고는 좀 별로고 대신에 에코프로는 삼성하고 특히 삼성 SDI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은 LG 향입니다. 한농화성 LG향. 한농화성은 원래 농약이나 화학 쪽 원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예요. 네, 농약의 뭐 그 원자재나 원재료나 이런 쪽입니다. 근데 이제 한농화성도 농약회 한마디로 농약 화학회사에서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전환을 하는 시점에 LG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죠. 자, 그리고 이제 CIS 같은 경우는 자, CIS는 과거에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 역할을 했는데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 있어요. 네, CIS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다 보니까 힘이 약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힘이 약하다. 네, 지금은 좀 힘이 약하다. 그래서 대장주가 자주 바뀌어요. 네, 근데 지금 아, 지금 그 전고체 쪽에서는 이수화학이나 한농화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미코가 또 뒤늦게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미코가 또 움직이네요. 네, 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건태 교수님하고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그쪽에 샘플 테스트나 연구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미코도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 상용화에 열심히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되고요. 또 아바코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됩니다. 아바코도 여러분 전고체 배터리 여기서 보시면 네, 아바코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그래서 오늘 아바코가 강하고요. 오늘 아바코는 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분할로만 잘 접근을 하면은 또 안전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더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니까 28일 전 거래일에 종가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좀 수익을 좀 일부 확보를 해 두셔야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나오는데? 화면 잘 나오지 않나요? 지금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잘 나오는데? 왜요? 잘 나오는데?
또렷하게 나오는데? 저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나오는데요? 화면 잘 나오죠, 여러분? 네네네, 그죠? 네, 잘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이제, 자,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얘기했으니까, 시황, 그 다음에 매매 전략,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좀 얘기해드리고, 1시 40분 정도에는 또 종가 관심주, 오늘 종가 관심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MWC가 지금 계속 뉴스를 한번 잠깐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지금 MWC가 여전히 지금 오늘까지예요. 네, 오늘까지 MWC. 자, MWC의 결과. 보통 이제 AI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AI 관련주들이 힘이 없습니다. 네. 자, AI 관련주도 오늘 조정 나오고 있어요. MWC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거기에서 AI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정 나오고 있죠? 셀바스 AI. 근데 역시나 셀바스 AI 강하네요. 마이너스 10%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2.90이에요. 아직 안 죽었죠. 코난도 오늘 5% 떨어졌는데 2.41. 자, 잠깐만요.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정리하고 모아 데이터랑 좀 여기에다 모아 데이터 넣어야겠어요. 모아 데이터. 자, 모아 데이터만 밑꼬리 쫙 달리면 괜찮겠네요. 어차피 28일 날 종가 관심주 얘기해 드렸으니까. 자, AI 관련주 솔트록스도 장중에 마이너스 11%인데 밑꼬리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주들 밑꼬리 좀 달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좀 팁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추세 상승 종목은 추세 상승 오늘 매매 기법을 좀 설명을 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자, 박찬홍의 매매 기법 노하우. 네, 노하우. 자, 첫 번째 추세 상승 종목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네, 전환선. 여러분, 전환선을 하고 간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 급등 종목은 손절선을 전환선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니면은 방법은 뭐 그 단기 급등 종목의 손절선을 제가 짧게 하면은 3일선 잡고 보통 뭐 5일선 잡는 분 있고 11선 잡는 분 있는데 선수들은 전환선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좀 하나씩 참고를 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니까 여러분들이 이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이 와우넷 방송만 꾸준히 들으셔도 이 노하우 하나하나 쌓이시면은 매매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한 번씩 따라서 해보세요. 무료 방송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매매 기법 노하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전환선,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 전환선이 녹색 선이에요. 전환선은 저가하고 고가. 근데 이제 9일간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일간의 평균선. 네, 그러니까 캔들의 저가와 고가. 그거를 평균을 했는데 9일간의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일목균형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 전환선, 선행 스팬, 후행 스팬이 있는데 후행 스팬까지 알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딱 그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기준선, 전환선, 선행 스팬. 예, 여기까지. 선행 스팬은 구름대, 구름대 이런 구름을 만드는 게 이제 선행 스팬이고, 선행 스팬이고, 그리고 여기에 녹색이 전환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이 있고, 기준선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주도주가 AI 있고, 여러분 AI 있고,
로봇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2차전지 있죠. 네, 주도주는 현재 전환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전환선. 네, 전환선. 그죠? 그래서 전환선 이탈되면은 잘랐다가 전환선 위로 올라서면은 본격적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전환선 쭉 타고 가는 종목들은 좀 더 봤다가 전환선 꺾이면은 바로 매도하고 좀 지켜봤다가 전환선 안착했을 때 다시 사고 뭐 그런 패턴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AI 관련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전환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코난 테크놀로지 이탈 안 했죠. 자, 모아 데이터 이탈 안 했죠. 셀바스 AI 아직 이탈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요 녹색 선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이게 전환선이니까. 네, 전환선 멀쩡하죠. 네. 솔트록스 아직은 여기 보세요. 네, 그죠? 오늘은 기준선을 좀 뺄까요? 네, 기준선을 잠깐 빼고 자, 전환선 녹색만 보세요. 어때요? 네, 아직 이탈하지 않았죠. 네, 주도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이경락 대표가 바로 이어서 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경락 파트너님이 예, 제 방송 이어서 4부에 이어서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랩 일단 전환선을 이탈하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환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보셔도 됩니다. 자, 마인드랩 AI 플랫폼, 그 다음에 4x4 AI 휴먼, 네, AI 휴먼.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픈베이스 AI 빅데이터. 네, 요거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도 되지만 네, AI 빅데이터 관련주. 네, 한솔 아이원스, 뭐 핀텔, 뭐 엑셈 이렇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강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아요. AI 관련주. 자,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자,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괜찮다고 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보티즈. 네, 아니 장대 항목 나오고 이틀 동안 눌림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내일 공략을 저점에 공략하면은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최소 3에서 5%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뉴로메카는 저희는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네, 이 윗부분에서 팔아가지고 지금 이 뉴로메카는 아직 저희가 미련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회사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여기 라인이 지지가 되면은 사볼 만한 자리예요. 좀 저 같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전환선 부근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공략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SBB는 최근에 초정밀 감속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 리포트가 나왔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감속기 중에서 SPG, 그죠? 그 다음에 SBB 테크 이 두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데 최근 상장한 종목 중에서 SBB 테크가 감속기 쪽에 대장으로 떠올랐고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상한가가 최근에 나온 상태에서 상한가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한가 종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네, 기간 조정이 잘만 마무리되면은 또 한번 네, 뭐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거래일 넘어가면은 힘이 좀 약해져요. 예, 기간 조정이 가장 이상적인 게 3거래일에서 4거래일이에요. 예, 기간 조정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3, 4거래일 안에 장대 양봉 뽑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요즘은 뭐 장대 양봉의 종가만 훼손하지 않으면 뭐 언제든지 한 번 정도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로봇하고 AI 인공지능 관련주들 간단히 살펴드렸고 2차 전지 흐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다. 네, 이런 흐름이다. 폐배터리는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 자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게 더 낫다.
예, 더 낫다, 더 좋다. 이런 의견 때문에 오늘 폐배터리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서 수산화 리튬 관련주는 아침에 강했지만은 바톤 터치가 폐배터리로 되면서 폐배터리 대장주인 성일하이텍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 네,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리지 않으면 잘하면 상한가도 가능합니다. 잘하면. 왜? 직전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는 이제 곧 돌파한 거잖아요, 오늘. 네, 돌파했는데 거래량까지 직전 고점의 거래량을 넘어섰어요. 이런 경우는 잘하면 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황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네, 시황. 자, 증시 체크 포인트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나온 뉴스들 같이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은 동접수가 2200명이네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설명 드린 거 잘 들어보시면 AI 인공지능 관련주에서 여전히 힘이 센 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 종목에 대한 세세한 내용보다는 내용은 다 알잖아요. AI 관련주라는 거 모아 데이터,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솔트룩스, 마인즈랩, 포바이포, 오픈베이스 이런 것들이 AI 관련주 대장 역할을 했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전환선이 지지되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전환선 밑으로 종가까지 깨져버린다. 아니면은 그래 잠깐 이탈할 수 있지. 그러면 내일 하루 보자. 그러면 내일까지 전환선은 탈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종목은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서 자 셀바스 AI는요 장중에 여러분 마이너스 10%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0%인데 오늘 어디에서 반등 나왔어요? 그렇죠. 전환선에서 반등 나왔잖아요. 전환선. 네, 전환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살아있다. 살아있네. 네. 여러분들 살아있네.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전환선을 이탈을 했다.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도 전환선 부근에서 지금 내일이면 지금 오늘은 전환선을 여러분들 잘 보면은 전환선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은 전환선이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전환선 찍고 올라온 거하고 똑같아요. 네, 마인즈랩 지금 힘이 없는 거잖아. 그죠? 셀바스 AI하고 비교했을 때 힘이 없다. 그죠? 모아 데이터 뭐 아직 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리고 이 종목은 딱 중간 지점에서 오늘 직전 고점 있죠? 네, 직전 고점 부근을 딱 찍고 올라왔어요. 얘도 그리고 거래량이 없잖아요. 한번 봐줄 만합니다. 내일 반등을 한번. 그래서 28일 종가 관심 주지만은 조금 더 반등 나올 때까지 보세요. 혹시 물리신 분들은 반등 나올 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또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은 지금 금리를 계속 얘네가 지금 금리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보이시죠? 자, 여기 지금 기준금리 해놓고 얼마 전에는 0.25에서 네, 0.5 여기 이만큼을 리미트로 뒀었는데 요즘은 뭐 0.75 즉 75bp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75bp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5.5%예요. 기준금리가. 이거는 웬만한 나라들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미국 월가에서 여러분 월스트리트에서 파월 의장의 입김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판단을 좀 잘못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비 심리를 잘못 분석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또 미국은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긴축에 대한 얘기나 금리 인상의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4%대 국채금리가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틀란테 연은 총재 5.25. 그러니까 지금보다 0.5%, 즉 50pp 올려야 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장은 75bp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인상이에요, 여러분. 추가 인상. 네네, 일목균형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지표 검색에서 일목균형표 치시면 나오고요. 거기서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네, 기준선 눌러보고 전환선 눌러보고. 기준선, 전환선 둘 다 누르면 헷갈리니까 기준선 한번 눌러보고 기준선 클릭 빼고 전환선 한번 누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네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유지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유지.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5.5가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5가 넘어가잖아요. 절대 금리를, 기준금리를 이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한번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미국이 만약에 5% 이상을 올린다 그러면은 소득이 감소해요.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까지 간다. 아, 그것도 그렇고 2.25, 5.25까지 간다고 계산을 했을 때 실질 소득이 감소해요. 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저축률이 내려가요. 저축률이 내려간다니까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다 하락합니다. 뭐 주식, 부동산 다 떨어져요. 아니 금리가 저렇게 높으면 자산 가치는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떨어지죠, 주식 떨어지죠, 코인 떨어집니다. 아니 누가 어 금리 높게 주면 여러분 7%만 금리 5% 7%만 줘도 사람들 주식 투자 안 해요. 다 예금에다 넣죠. 미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효과는 금리 인상 효과는요. 1년 뒤에 나옵니다. 1년 뒤. 즉 금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올리잖아요. 금리 언제부터 올렸어요? 작년 3월부터 올린 거예요. 그럼 이제 딱 3월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금리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냐? 2분기부터 나타납니다. 올해. 예, 올해 2분기부터 나타나니까 보통 1년 금리를 올리고 효과는 1년 뒤에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금리를 올린 효과가 나옵니다.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소비 위주로 진행되는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은 소비가 분명히 감소합니다. 하반기 가면은 소비가 감소해요.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저축률도 낮고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소비마저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는 매우 탄력적이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매우 탄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 3개월 안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바뀌면은요, 정책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탄력적으로 정책도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얘기가 나와봤자, 네, 만약에 2분기, 3분기 지날 때는 또 딴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 데이 얘기가 있죠. 근데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오냐 마냐 했는데 멕시코로 확정됐습니다. 네, 테슬라는 멕시코가 확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뉴스를 잠깐 띄우면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기가팩토리 결국 멕시코로, 네, 멕시코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꿈 깨야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중국에, 자, 요거는 제가 맞췄어요. 자, 3월은 중국을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월은 중국을 보자. 잘 안 보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2월달 중국의 PMI 지수가 50을 넘었어요. 50을 넘으면은 경기 확장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50을 넘었어요. PMI 지수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3월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중국을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 시장을, 즉 중국 경제 상황을 보자 얘기를 했어요. 미리. 자, 그래서 3월은 중국 증시 영향권에 있고 중국 경기 부양책이 지속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중국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오늘 중국 관련주 움직이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시면요.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자, 정거래일 날 화요일 날 무슨 얘기 했어요? 3월 달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3월 달 얘기 들었다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3월은 중국 관련주를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 얘기 맞죠? 네,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제가 한번 28일 방송 걸 한번 켜볼게요. 잠깐만요. 와, 3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 진짜예요. 진짜 얘기해드렸어요. 그대로. 자, 요거 얘기했었잖아. 요거. 이게 2월 28일이거든요. 메모장 보시면 2월 28일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중국에 큰 손이 돌아온다. 200만 중국 관광객 3월부터 본격 유입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텍스프리,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그 외 화장품 얘기해드렸죠. 화장품 얘기하면서 뭔 얘기했어요? 아니, 임플란트 얘기해드렸잖아요. 임플란트. 여러분, 임플란트 봐야 된다고. 임플란트, 항상 임플란트, 미용 성형 관련주 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아직은 반응은 없지만 컨텐츠 쪽도 봐야 돼요. 컨텐츠는 조만간에 중국에서 한한령 완화하면서 뭐 게임 같은 경우 판호 완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허가, 방영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네. 요렇게 해서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3월은 요거 봐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네. 3월 달은 여러분들 3월 달은 중국 관련주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안 보면은 여러분들 소외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오늘 중국 관련주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죠?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중국 관련주 오늘 문자를 드렸습니다. 네, 올라갔어요. 오늘 중국 출산 관련주 하나 드렸거든요. 네, 사자마자 올랐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 얘기해드렸잖아. 미용 성형에, 여러분, 미용 성형에 메디톡스는 빠뜨리지 않고 얘기해드렸죠. 그다음 비올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원택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뭐뭐 얘기했었냐면, 메디톡스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독일산 보톡스는 우리나라 국산 보톡스 대비 2.5배가 비쌉니다. 독일산. 네, 근데 우리나라 보톡스도 굉장히 좋아서 중국에서 많이 맞는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탑픽이 메디톡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아직은 화장품은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많이 따라잡았지만 미용 성형기기는 아직도 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비올 얘기해드렸고요. 비올 얘기해드렸죠. 그 다음에 원택 얘기해드렸죠. 원택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1월 달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월 달에. 많이 올랐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고요. 예, 예, 예. 2%만 상승 중. 네. 근데 아니 말씀드리고 나서 또 올랐죠. 네, 여러분들 또 보시다시피 올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런 종목들 좀 유심히 좀 보시고요. 네. 종목들 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하나 딱 드렸는데 바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바로 튀어 올라갔고, 자, AI 인공지능 관련주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AI 인공지능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마음을 비우세요. 오늘 좀 쉬는 날이구나. 로봇 관련주 오늘 쉬는 날입니다. 왜? 2차전지 쪽하고 중국 관련주로 오늘 돈이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오늘 포인트를 보자고요. 오늘의 수급. 수급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네. 돈의 흐름. 수급의 흐름은 뭐냐? 2차전지 섹터가, 2차전지 섹터에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오늘은 폐배터리로 돈이 갔어요. 네. 아침에 저쪽 뭐랄까, 전고체에서, 네. 아침에 전고체 배터리에서 폐배터리로 돈이 이동이 되었어.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어요. 왜? 양회. 네. 3월 4일 양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 자, 다시 나오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관련 얘기를 간단히 좀 또 해드리면, 자, 자, 중국 그 3월 달에는요, 여러분, 양회를 빼놓으시면 안 돼요. 네, 중국 양회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3월은. 이제 중국의 양회가 뭐냐? 중국 양회는 전국 인민대표회의하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두 개를 양회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보통 이제 중국 3월 양회는 3월 4일인데 이 양회에서는 총 부양책을 발표합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다른 쪽을 보면은 뭐 중국이 망한다, 중국 끝났다, 요거는 좀 실질적으로 약간 국뽕이 들어갔고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그 월스트리트의 자금은, 자, 미국 월스트리트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냐? 중국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걸 월가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의 월스트리트하고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그 거대 자본은 서로 지금 윈윈하고 있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자금이 중국에 계속 지금 투자를 역대급으로 많이 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교역량도 일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결론은 뭐냐? 국내 증시도 역시 중국 증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그러면 이제 상해 종합지수 어제도 얘기를 했죠. 이제 박스권 돌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 잘 보세요. 상해 종합지수하고 또 뭘 보라고 했어요? 우리 국내 코스피 보라고 했잖아요. 어때요? 똑같아요, 흐름이. 그냥 모양이 살짝 틀릴 뿐이지 중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는 비슷합니다. 다만 중국 애들은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 와 있고 우리는 아직은 이 저항을 돌파를 못 했는데 잘 보세요. 못 했는데 코스닥은 똑같아요. 어때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코스닥하고 지금 중국 증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증시는 중국에 좀 커플링 되어 있고 과거에는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았지만은 3월부터는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중국 관련주들을 좀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뭐 중국 관련주는
너무나 다 많이 알려져 있는 화장품 쪽보다는 화장품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니까 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지금은 화장품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청담글로벌하고 CNC 인터내셔널 요런 거 남들이 잘 안 보는 거 네, 요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OEM, ODM 쪽으로 본다면은 코스맥스가 조금 더 탄력적이에요. 예, 한국콜마보다는 이 화장품 원료나 OEM, ODM 쪽으로 하는 코스맥스가 좀 더 탄력적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형 관련해 가지고는 메디톡스를 계속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이 메디톡스가 전환선을 깨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좀 계속 보셔야 돼요. 네, 메디톡스 네, 계속 보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보라고 했잖아요. 덴티움 우리나라 2위 업체 오스템 임플란트 2위인데 매매할 때 별 재미없고 덴티움을 좀 계속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덴티움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덴티움 임플란트 봐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중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 사람들 치아 관리를 못해서 충치나 그 치아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상류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주 중에서는 덴티움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휴젤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휴젤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중국 관련주에서 엔터주를 보는데 엔터주는 최근에 SM하고 하이브하고 지분 싸움 하면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엔터주들은 조금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그냥 개별 종목으로 여러분 그냥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저기 뭐랄까 세금 혜택 네, 세금 이제 그 환불 처리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 신라 요런 정도. 근데 이제 호텔 신라는 무거우니까 저는 그냥 추격 매수는 절대 안 하고 박스권 이렇게 그어 놓고 박스권 대응 하겠습니다. 네, 저라면 개인적으로 박스권 이탈하면은 비중 줄였다가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매수했다가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중국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3월은 여러분들 중국 증시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 얘기해 드렸죠. 요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중국 범소비재 관련주 네, 중국 범소비재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 있다. 미용 성형, 임플란트, 화장품,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이제 철강주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철강주 한번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현대제철 안 나빠요. 3월은 중국이 경제를 막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계속 발표할 거예요. 그 얘기는 중국에서 부양책을 발표한다는 건 부동산 쪽입니다. 네, 부동산이 33%니까 그럼 부동산을 살리면 철강 수요 늘어나고 시멘트 수요 늘어나겠죠. 일단은 철강 쪽 집중할 필요가 있죠. 왜? 공장들이 돌아가니까. 네, 실질적으로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 철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산 철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돼서 한국에 넘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쪽으로 밀어내기를 하는데 예전과 같이 밀어내기가 아니라 중국 자체의 공장이 많이 돌아가서 철강 수요가 늘어났고 그 철강을 활발하게 생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요청하는 철강 제품을 잘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경제가 다시 돌아가고 있대요.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대응하시고 오늘 왜 철강주가 올랐을까? 거기에 포인트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국 양회 이게 결론적으로는 영향을 미리 미치고 있다.
3월 4일이니까 내일 모레잖아요. 네, 내일 모레 중국 양회가 있는데 미리 선반영해서 중국 범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죠? 네, 미리 선반영. 여러분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네, 뉴스 나오면 끝나는데 그냥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중국 양의 얘기를 했잖아요. 월요일부터 중국 양의 얘기를 또 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들으신 분들은 네, 분명히 오늘 좀 수익이 났다. 그래서 저희 방도 중국 관련해서 범소비재 관련주 오늘 샀어요. 네, 오늘 샀어요. 네, 그래서 오늘 샀어요. 네,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뭐 큰 수익은 아니고 한 4%? 네, 네, 말씀드리고 4% 올랐어요. 4%. 뭐 내일까지 더 볼 겁니다. 저는 내일까지 더 볼 거예요. 네, 더 보라고 했으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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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좀 읽어야 요즘은 돈을 벌 수 있고 시장의 트렌드 이슈, 네, 트렌드 매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여기에서는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방송 와우넷 유튜브는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장에 관한 얘기들, 트렌드에 관한 얘기들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만 들어도 시장에 소외되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서 매매에 적용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중국 맨날 무너진다고만 하는데 중국 증시 잘 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 유튜브나 뉴스에 나온 것처럼 맨날 미국이 중국을 쥐어 패고 이제 중국 큰일 났다. 뭐 미국이 이제 보복을 한댄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이 정찰 풍선을 폭파해서 뭐 중국이 막 발끈했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당연히 정찰 풍선이 하늘로 날아다니면 격추시키고 그 격추되면은 화내야. 내 물건 손댔는데 화 안 내면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돈의 흐름을 잘 봤을 때는 미국 월스트리트 얘네들이 돈 냄새를 제일 잘 맡습니다. 네, 걔네들이 지금 중국에 투자를 역대급으로 많이 하고 있다. 네, 중국의 월스트리트 자금이 중국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고, 네, 투자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번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작년 12월까지 심하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빠져나온 건 맞아요. 네.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 중국에서 지금 철수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자동차 분야에서는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결국에는 적응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삼성은 굳이 삼성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중국의 공장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베트남으로 가는 거죠. 왜? 베트남이 지금 한류의 성지입니다. 한류의 성지. 베트남 가면요. 뭐 또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막 이간질하는 유튜버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베트남의 MZ 세대는 한국의 이미지가 엄청 좋아요. 네, 한국 거 스마트폰, 삼성 거 스마트폰 쓰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박항서 감독도 좋아하고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투자를 했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 그 개발동사국이라고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지금 상생. 네, 뭐 빈 그룹이 베트남의 빈 그룹이 뭐 한국을 따라잡는다 어쩐다 하면서 막 그 우리나라 국뽕 뉴스 많고 베트남에 대해서 안 좋게 해서 이간질 시키는 그 유튜브들이 많긴 많은데 사실은 조금 틀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 옆에 있는
우리나라 증시는 좋아진다. 네, 그래서 중국 관련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결과가 페노션 올라가잖아요. 자, 중국이 좋아지면은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중국 시장이 좋아지면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철강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철광석 같은 이런 그 철광석을 나르는 벌크선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페노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자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그다음에 공장 가동률을 증가시키고 철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벌크선 수요가 철광석을 나르는 벌크선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 매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읽으셔야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아이, 근데 그런 뉴스보다는 월가의 자금을 보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오- 미국의 월스트리트 자금이 중국 시장 빠져나간다고 뉴스 나오잖아요? 투자가 줄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투자금이 줄었다. 중국에서 자본이 이탈 중이다. 그 뉴스 나오면 빨리 팔아야 돼. 중국만 팔 게 아니라 우리도 팔아야 돼요. 우리 주식도 팔아야 된다니까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네네네. 소리가 안 들려요? 네네. 요 정도 어때요? 요 정도?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직접적으로 하면은 벅벅벅 소리가 나서 옆에다가 놓고 방송을 하니까, 네. 참고하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아직 3분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식을 좀 볼 때 여러분들 환율 좀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환율. 네, 환율. 환율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고점이었다고. 1330 고점. 근데 그런데 가기도 전에 꺾였습니다. 꺾였어. 네, 꺾였어.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은 일단 꺾였어요. 요 환율 꺾였어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1월 1월까지는 약달러였어요. 그죠, 여러분? 1월 약달러. 자, 2월은 뭐예요? 강달러. 3월은 뭘까요? 저는 약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약달러. 전환.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외국인. 여러분,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네, 다시 전환. 이러면은 국내 증시 다시 상승. 네, 랠리. 2월 달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박스권에 있었다고 얘기했죠. 3월부터는 반등입니다. 자, 그리고 S&P 500을 봤을 때 S&P에 보시면은 요거 한번 보세요. 자, 200일선 한번 보세요. 200일선. 제가 계속 지워지는데 잠깐만 여러분 보세요. 200이고 여기서 형광색으로 할게요. 계속 요거는 형광색으로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미국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하단 200일선이 S&P 500에서 200일선이 굉장히 중요 지지라인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스닥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쳐. 200일선 부근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뭐 이탈하면은 더 떨어지겠지만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200일선이 미국 증시에서는 좀 중요한 선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다우 다우도 다 왔어요. 다우 다 왔죠, 여러분. 이 박스권으로 보시면은 다 왔습니다. 다우도 이제 하단 요 부근까지 다 왔어요. 밑에는 엄청나게 지지대가 커요. 120선, 220선, 202선 네, 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밤에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미국 좋아지고 중국 좋아지면은 우리 증시는 자동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중요하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딱 변곡점이다. 네, 눌림목에서 변곡점이다. 예, 반등 나오겠죠. 네, 여기에서 더 이상 밀리기보다는 뭐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여기서 양봉만 나와주면은 또 반도체주들 달려갑니다.
반도체주들이 달려갈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뭐 박스권, 유가는 뭐 박스권. 그리고 중국 경기가 여러분들 살아나면 WTI 반등 나옵니다. 반등이고. 근데 이제 과연 80달러를 뚫을 수 있을까? 배럴당. 80달러 못 뚫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요 박스권에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유가는 뭐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또 많이 기다려 주셨으니까 좀 체크를 하는데 잠깐만요. 자, 일단 뉴스 한 2, 3분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챗 GPT 열풍 영상 편집에 AI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데이 관련 이슈. 자,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 테슬라 생산 증대 계획, 그다음에 탄소 절감 상황, 그리고 AI 인공지능 활용 방안, 그다음에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에 관련된 발언. 앞으로 테슬라 데이 때 나올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초고속 지하터널 굴착업체 보링 컴퍼니의 사업 계획, 뭐 이렇게 해가지고 테슬라 데이 관련해서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 X, 보링 컴퍼니,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생산 증대, 전기차 테슬라 생산 증대 소식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하고 또 연관이 되니까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테슬라 데이도 미리 또 선반영 되었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캐기 힘들면 재활용한다. 이게 이제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인 이유입니다. 폐배터리 자원 재활용화 기술로 뭐 산업 키운다 얘기가 나왔고, 코스모화학, IS동서, 성일하이텍, 세비캠, 성일하이텍 대장. 네, 세비캠 저번에 매매해봤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차라리 아니 시총이 높다고 무겁고 가볍고가 아니라 성일하이텍이 시총이 훨씬 높지만 세비캠보다 훨씬 높지만 가볍다. 네, 움직임이 더 가볍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큰손이 돌아온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 보자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전력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AI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해서 AI 관련해서 전력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KC, RF 세미, EST, LX 세미콘 이런 것들 좀 보시고 뭐 NK 전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네, 강달러 귀환에 허약한 원화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환율이 좀 꺾였어요. 네, 제가 봤을 땐 3월부터는 조금 흐름이 뭐 환율 그동안 많이 올라갔는데 환율이 좀 꺾이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월은 환율이 자 기술적으로 반등하면은 반절까지는 자 여기에서 여기 됐으면 요 정도? 네, 반절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이.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한 요 정도? 1270원? 한 요 정도까지는 뭐 1270 아니면 1250까지는 한번 좀 떨어져 줘야 정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는 큰 흐름은 약달러예요. 네, 큰 흐름은 약달러인데 중간에 이제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지만 결론은 이렇게 방향성은 약달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종가관심주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종가관심주. 네, 종가관심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관심주 조금 흐름이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풍산, 성일하이텍, 로보티즈, 모아데이터, 지에논 에너지까지 한번 좀 보는데, 자, 풍산 먼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3월 2일입니다, 여러분. 네, 3월 2일 종가관심주. 자, 3월 2일 종가관심주에서 일단 풍산, 성일하이텍,
그리고 로보티즈 하루 더 보자고 했죠. 그 다음에 모아 데이터도 한번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GN1 에너지까지 한번 보자고요. 잠깐만요. 어이구.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잘 섞어가지고 종목을 뽑아 드릴게요. 자, 풍산은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총알하고 미사일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포탄이 없대요, 포탄. 미사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알하고 포탄이 없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예전보다 잠잠하대요. 러시아도 지금 포탄이 다 떨어졌고요. 이 총알과 포탄을 미국에서 사다가 어디에다가 지원해주고 있냐?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총알하고 포탄을 한국의 풍산에서 공급을 미국에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엄청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미리 좀 선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미리.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제 직전 고점 돌파를 하는 부분을 좀 보시고, 최근에 이제 2월 22일 날 여기 직전 고점 1월 달에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잠깐 눌렀다가 오늘 다시 재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잠깐 좀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단은 후보군에 뽑았는데 오늘 주봉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서 만약에 이제 4만 원 돌파하면은 또 무주공산으로 계속 갈 수가 있어서 일단은 좀 무거운 종목이지만 1조 원짜리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계속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어요. 네, 풍산을 수급적으로 투신권 사고 있고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 네, 수급은 굉장히 좋다. 네,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추세로 뻗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풍산. 네. 자, 근데 풍산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총알과 포탄 이런 것도 이슈가 있지만 12월부터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 반등세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도 됩니다. 자, 풍산은 방산주도 되지만 구리 관련주도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한번 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자, 성일하이텍도 해놨었죠. 자, 성일하이텍은 모든 타입의 폐 배터리에 전처리, 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성일하이텍이 좀 무거워가지고 성일하이텍을 조금 헤비캠보다 좀 등한시 했었어요. 네, 보시면은 성일하이텍이 2조 2천억인데 얘가 더 가볍습니다. 헤비캠은 예, 얼마 전에 한 5천억대였는데 지금 7천억으로 됐죠. 근데 얘가 오늘은 좀 가볍게 움직이지만은 오히려 성일하이텍이 좀 더 가벼웠습니다. 움직일 때. 근데 이제 일단은 모든 폐배터리의 전처리, 후처리까지 다 가능한 그 2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은 일단 폐배터리의 대장주 역할을 당분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 3공장까지 완공이 되면은 네, 굉장히 실적이 또 퀀텀 점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SK그룹하고 지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네, 함께 한다고 합니다. 합작사 만들어 가지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로보티즈 이거 내용 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앤원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앤원 에너지 리튬 관련주예요. 지앤원. 자, 리튬 관련주. 네, 원래는 지역 냉난방,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하고 그 도시가스에서 추출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합니다. 이제 본업은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수소 연료전지 사업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주로 되고 리튬 코리아가
리튬 관련주 대장주였는데 리튬 코리아가 지에논 에너지 인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날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예전에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에논 에너지는 그냥 그 뭐랄까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주예요, 세력주. 그냥 뭐 본업은 그 뭐랄까 수소 연료전지 사업도 하고 있고 본업이. 근데 리튬 코리아가 지에논 에너지 인수 참여하면서 이제 리튬 관련주로도 되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주도 되는 이유가 네이버 신사옥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공급을 해서 또 이 네이버가 네옴시티에 참여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지에논 에너지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떠올랐고, 네, 그런 그냥 이슈 종목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이제 여기 직전 저항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은 뭐 종가 관심주로 했다가 만약에 내일 안 가면은 바로 자르셔도 됩니다. 1, 2% 내에서 자르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움직일 때 또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외에 우리가 로보티즈 했죠? 네, 로보티즈 했잖아요. 네, 저 위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 뭐 그냥 한 번만 리바이벌 해드리면 되니까. 네, 자, 보시면은 로보티즈하고 미래컴퍼니, 자, 모아 데이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미션에 실패했지만은 한 번 더 연장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로보티즈가 일단 미션에 실패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8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매수 포인트라고 얘기해 드렸고, 자, 모아 데이터도 미션은 실패했지만은 AI 빅데이터 관련주고, 그 AI 빅데이터 중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솔루션 기업이 모아 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관련주고요. 과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에 인한 그 수혜주도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4,820원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방송 이어서 그 다음 2시부터는요, 2시부터는 네, 갑자기 저기 이경락 그 파트너님이 바로 이어서 4부 방송을 이어서 합니다. 네, 많은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했으니까 이 5개 종목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면서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풍산을 일단 주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봉 어때요? 주봉도 역시 오늘 직전 고점을 돌파했네요. 그죠? 네, 보시면은 주봉도 선수들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주봉의 저항이 대략 한 요 정도, 뭐 36,500원 요 정도에서 700원 정도 됐었는데, 주봉이 저항이. 네, 근데 여기를 오늘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꽤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풍산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직전 여기 고점을 돌파했어요. 네, 직전 고점인 37,700원 돌파했죠. 네,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은, 그리고 거래량이 일단 살아났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살아났어요. 좋죠. 네, 거래량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일하이텍은, 야, 여기 상장 이후에 고점을 오늘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잠깐 쉬었다가라도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상장했을 때 고점을 돌파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신호죠. 뭐 하루 이틀 잠깐 쉴 수도 있죠.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에논 에너지도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읽어 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여기가 강한 그 5,000원에서 5,100원이 강한 저항이었는데,
요거를 또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죠? 네, 돌파를 해줬고, 거기에다 또 거래량까지 붙었어요. 또 좀 좋은 거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하나 팁을 또 드리면, 여기가 이제 구름대잖아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인데,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에서 파란 구름을 돌파해주면 좋은 거예요. 파란 구름. 돌파했죠.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파란 구름을 돌파하면은 좋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패턴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력주인데 뭐 회사가 좋아서 매매하기보다는 그냥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매매하고 안 가면 바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로보티즈 입장에서는 줄 그어놨어요. 어때요? 네, 지금 로보티즈가 올해 성장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 자, 한번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일개미라고 해서 로봇 이거 치면은 요거예요. 네, 로보티즈 어때요?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 이게 이제 배달 로봇입니다. 배달 로봇. 네, 배달 로봇. 이제 이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이게 이제 이동식 자판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 분들이 카트를 몰고 야쿠르트 판매되는데 나중에는 요런 이 배달 로봇이 또 여기에 야쿠르트를 넣고 돌아다니면서 자동으로 판매가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제 뇌피셜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로보티즈는 일시적으로 올해는 로봇 관련주들이 잠깐 쉬었다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고 거래량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아 데이터는 빅데이터 AI 관련주니까 이 지금 줄 그어놨는데 이 부분이 지지가 되면은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박찬홍 치시면은 네, 있는데 이 방송 바로 녹화가 됩니다. 네, 이 박찬홍의 홍TV에서 이 와우넷 그 마지막 승부주 이 방송을 녹화해서 올려 놓으니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 와우넷 마지막 승부주 이렇게 있죠. 네, 여기로 녹화 방송 보시고 종목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요게 있습니다. 네, 요게 자, 여기서 보시면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네, 텔레그램 채널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텔레그램 채널. 네, 박찬홍의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네, 텔레그램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뉴스 막 올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다 검색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구독자 655명인데요. 무료 채널입니다. 네, 무료 채널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시간 뉴스 관심주들 같이 올려드리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박찬홍의 홍TV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방송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알람이 띠링 하고 울립니다. 네, 꼭 체크를 해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한번 또 같이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풍산, 성일하이텍, 로보티즈, 모아데이터, 지앤원 에너지가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내일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기 박찬홍의 홍TV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내일이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녹화됩니다. 녹화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